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신가요? 공원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산책,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독서, 혹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떠나는 소박한 여행. 이 평화로운 그림 뒤에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의 돈이 있어야 충분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2024년 통계청은 대한민국 부부가 은퇴 후 적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월 33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월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실제 은퇴한 60세 이상 부부 가구의 지출 내역과 생활 만족도,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240만 원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존의 선이고 336만 원은 가끔의 문화생활이나 지인들과의 교류까지 가능한 조금은 여유로운 삶의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통계 속평균값이 한 사람, 한 가정의 구체적인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숫자에 가려진 실제 은퇴 부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62살, 아내는 60살. 남편은 몇 해 전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퇴직했고 아내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한 전업주부입니다. 지금은 그동안 모아온 저축액과 아내의 소소한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 관악구에 26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출금은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슬아이 자녀 한 명도 이제는 독립하여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노후의 표본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부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들의 일상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아내가 먼저 잠에서 깹니다. 부엌으로 나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커피 메이커에서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홈쇼핑 채널을 보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낙입니다. 8시쯤 남편이 일어나면 부부의 아침 식사가 시작됩니다. 식탁은 단출합니다. 각자 사과 한 개와 따뜻한 누룽지, 그리고 김치 같은 밑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영양제를 나누어 먹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남편의 발걸음은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읽고 저렴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전을 보냅니다. 북적이지 않고 조용한 도서관의 분위기가 그는 참 좋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 아내는 집안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전화로 안부를 나누거나 유튜브로 건강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는 날이 많습니다. 남편은 도서관 근처에서 간단히 해결하거나 집에 돌아와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그날그날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오후가 되면 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운동에 나섭니다. 이는 하루 일과 중 절대 빼놓지 않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남편은 아파트 뒷길을 따라 걷고 아내는 조금 떨어진 공원에서 유행하는 맨발 걷기를 하며 건강을 다집니다. 남은 오후 시간은 각자의 몫입니다. 아내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고 남편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각자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합니다. 하지만 메뉴는 주로 집 근처의 저렴한 냉동 삼겹살집이나 칼국수집 혹은 김밥집입니다.
경조사도 빼놓을 수 없는 지출 항목입니다. 남편은 한 달에 두세 번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보통 5만 원, 관계가 깊으면 10만 원 정도를 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부의 한 달 생활비 내역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먼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요금을 합쳐 한 달 평균 약 25만 원이 지출됩니다. 통신비는 부부의 휴대전화 요금과 집 인터넷 요금을 합쳐 월 1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로 월 25만 원 정도를 내고 있고 별도로 가입한 민간보험료로 총 40만 원을 지출합니다. 여기에는 부부와 자녀의 실손보험료, 그리고 부부의 암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는 특히 젊었을 때 가입해둔 실손보험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돈만 나가는 것 같아 아까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병원 갈 일이 잦아지니 이만큼 든든한 방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출은 줄이더라도 보험만큼은 꼭 유지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보험료로 65만 원이 나갑니다. 기부금과 경조사비도 있습니다. 월 평균 30만 원 내외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항목을 모두 합치면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은 약 130만 원입니다. 이제 매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지출 항목입니다. 첫째는 식비입니다. 부부는 하루 세 끼 대부분을 집에서 해결합니다. 고기를 즐겨 먹는 편도 아니고 채소나 반찬거리는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동네 시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앞서 말한 한 달에 두어 번 하는 저렴한 외식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월식비는 평균 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둘째는 의료비입니다. 아내는 만성질환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고 남편은 특별한 지병은 없지만 치과 치료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치과 비용은 한 번 갈 때마다 목돈이 들어가는 터라 부담이 큰 편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비용과 혈압, 관절 관련 약값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 달 평균 30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비입니다. 자가용이 있기는 하지만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거의 운행하지 않고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 등 기본적인 유지비를 감안하여 한 달 교통비는 약 2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 여가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활동은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영화관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국민 영화가 나왔을 때나 한 번씩 찾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쓰는 비용은 월 약 5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 외에 생활용품이나 의류, 미용실 비용 등 꼭 필요하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기타 생활비로 평균 20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 지출 비용은 대략 1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적으로 생활하려 노력해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만난 지인에게 밥이나 차를 사야 할 때, 찾아온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줘야 할 때, 혹은 낡은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할 때를 대비한 비용입니다. 매달 30만 원 정도는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용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정비 130만 원, 변동비 160만 원, 예비비 30만 원, 총합은 320만 원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적정 생활비 336만 원보다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나름의 원칙도 세웠습니다. 한 달 외식은 2번까지만 한다. 생활용품은 가성비 좋은 소모품 위주로 구매한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한다 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은퇴자가 희망하는 적정 생활비 안에서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부에게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60대에 들어선 아직은 한창 젊은 나이,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사회활동도 하고 싶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가끔은 분위기 좋은 맛집에서 식사도 하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싶은 욕구가 불쑥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지출을 하려면 아주 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솟아나는 소비의 욕구를 애써 억눌러야 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진다고 합니다. 적정 생활비라는 말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마다 성향과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평균이라는 하나의 잣대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불안감의 근원에는 더 이상 고정 수입이 없다는 현실이 크게 작용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쌓아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는 생활입니다. 줄어드는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큰 돈도 아닌데 무언가를 사고 나면 내가 왜 이 돈을 썼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그런 후회를 하는 자기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고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편찮아지시기라도 하면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남편은 최근 친구 아버님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치료비뿐만 아니라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 간식비, 그리고 간병비를 아끼기 위해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며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푸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부부의 근심은 깊어만 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적정 생활비라는 숫자 안에는 살면서 갑작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큰 사건들에 대한 비용이나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가치는 빠져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은 조언을 쏟아냅니다.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3층 연금을 쌓아야 하며 사전에 세운 예산 안에서 철저히 생활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은퇴 후에 갑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조언들이 내 인생의 후반전은 돈의 노예 혹은 꼼꼼한 회계 장부 담당자로 살아가라는 뜻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합니다. 이야기는 단지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또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의 이막은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리는 시간이 아닌 풍요로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신가요? 공원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산책,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독서, 혹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떠나는 소박한 여행. 이 평화로운 그림 뒤에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의 돈이 있어야 충분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2024년 통계청은 대한민국 부부가 은퇴 후
적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월 33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월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실제 은퇴한 60세 이상 부부 가구의 지출 내역과 생활 만족도,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240만 원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존의 선이고 336만 원은 가끔의 문화생활이나 지인들과의 교류까지 가능한 조금은 여유로운 삶의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통계 속평균값이 한 사람, 한 가정의 구체적인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숫자에 가려진 실제 은퇴 부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62살, 아내는 60살. 남편은 몇 해 전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퇴직했고 아내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한 전업주부입니다. 지금은 그동안 모아온 저축액과 아내의 소소한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 관악구에 26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출금은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슬아이 자녀 한 명도 이제는 독립하여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노후의 표본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부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들의 일상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아내가 먼저 잠에서 깹니다. 부엌으로 나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커피 메이커에서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홈쇼핑 채널을 보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낙입니다. 8시쯤 남편이 일어나면 부부의 아침 식사가 시작됩니다. 식탁은 단출합니다. 각자 사과 한 개와 따뜻한 누룽지, 그리고 김치 같은 밑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영양제를 나누어 먹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남편의 발걸음은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읽고 저렴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전을 보냅니다. 북적이지 않고 조용한 도서관의 분위기가 그는 참 좋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 아내는 집안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전화로 안부를 나누거나 유튜브로 건강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는 날이 많습니다. 남편은 도서관 근처에서 간단히 해결하거나 집에 돌아와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그날그날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오후가 되면 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운동에 나섭니다. 이는 하루 일과 중 절대 빼놓지 않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남편은 아파트 뒷길을 따라 걷고 아내는 조금 떨어진 공원에서 유행하는 맨발 걷기를 하며 건강을 다집니다. 남은 오후 시간은 각자의 몫입니다. 아내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고 남편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각자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합니다. 하지만 메뉴는 주로 집 근처의 저렴한 냉동 삼겹살집이나 칼국수집 혹은 김밥집입니다. 경조사도 빼놓을 수 없는 지출 항목입니다. 남편은 한 달에 2-3번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보통 5만 원, 관계가 깊으면 10만 원 정도를 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부의 한 달 생활비 내역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먼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요금을 합쳐 한 달 평균 약 25만 원이 지출됩니다.
통신비는 부부의 휴대전화 요금과 집 인터넷 요금을 합쳐 월 1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로 월 25만 원 정도를 내고 있고 별도로 가입한 민간보험료로 총 40만 원을 지출합니다. 여기에는 부부와 자녀의 실손보험료, 그리고 부부의 암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는 특히 젊었을 때 가입해둔 실손보험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돈만 나가는 것 같아 아까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병원 갈 일이 잦아지니 이만큼 든든한 방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출은 줄이더라도 보험만큼은 꼭 유지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보험료로 65만 원이 나갑니다. 기부금과 경조사비도 있습니다. 월 평균 30만 원 내외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항목을 모두 합치면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은 약 130만 원입니다. 이제 매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지출 항목입니다. 첫째는 식비입니다. 부부는 하루 3끼 대부분을 집에서 해결합니다. 고기를 즐겨 먹는 편도 아니고 채소나 반찬거리는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동네 시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앞서 말한 한 달에 2번 하는 저렴한 외식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월식비는 평균 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둘째는 의료비입니다. 아내는 만성질환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고 남편은 특별한 지병은 없지만 치과 치료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치과 비용은 한 번 갈 때마다 목돈이 들어가는 터라 부담이 큰 편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비용과 혈압, 관절 관련 약값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 달 평균 30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비입니다. 자가용이 있기는 하지만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거의 운행하지 않고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 등 기본적인 유지비를 감안하여 한 달 교통비는 약 2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 여가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활동은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영화관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국민 영화가 나왔을 때나 한 번씩 찾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쓰는 비용은 월 약 5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 외에 생활용품이나 의류, 미용실 비용 등 꼭 필요하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기타 생활비로 평균 20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 지출 비용은 대략 1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적으로 생활하려 노력해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만난 지인에게 밥이나 차를 사야 할 때, 찾아온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줘야 할 때, 혹은 낡은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할 때를 대비한 비용입니다. 매달 30만 원 정도는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용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정비 130만 원, 변동비 160만 원, 예비비 30만 원, 총합은 320만 원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적정생활비 336만 원보다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나름의 원칙도 세웠습니다. 한 달 외식은 2번까지만 한다. 생활용품은 가성비 좋은 소모품 위주로 구매한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한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은퇴자가 희망하는 적정 생활비 안에서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부에게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60대에 들어선 아직은 한창 젊은 나이,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사회활동도 하고 싶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가끔은 분위기 좋은 맛집에서 식사도 하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싶은 욕구가 불쑥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지출을 하려면 아주 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솟아나는 소비의 욕구를 애써 억눌러야 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진다고 합니다. 적정 생활비라는 말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마다 성향과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평균이라는 하나의 잣대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불안감의 근원에는 더 이상 고정 수입이 없다는 현실이 크게 작용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쌓아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는 생활입니다. 줄어드는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큰 돈도 아닌데 무언가를 사고 나면 내가 왜 이 돈을 썼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그런 후회를 하는 자기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고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편찮아지시기라도 하면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남편은 최근 친구 아버님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치료비뿐만 아니라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 간식비, 그리고 간병비를 아끼기 위해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며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푸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부부의 근심은 깊어만 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적정 생활비라는 숫자 안에는 살면서 갑작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큰 사건들에 대한 비용이나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가치는 빠져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은 조언을 쏟아냅니다.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3층 연금을 쌓아야 하며 사전에 세운 예산 안에서 철저히 생활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은퇴 후에 갑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조언들이 내 인생의 후반전은 돈의 노예 혹은 꼼꼼한 회계 장부 담당자로 살아가라는 뜻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합니다. 이야기는 단지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또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의 이막은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리는 시간이 아닌 풍요로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신가요? 공원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산책,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독서, 혹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떠나는 소박한 여행. 이 평화로운 그림 뒤에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의 돈이 있어야 충분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2024년 통계청은 대한민국 부부가 은퇴 후 적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월 33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월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실제 은퇴한 60세 이상 부부 가구의 지출 내역과 생활 만족도,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240만 원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존의 선이고
336만 원은 가끔의 문화생활이나 지인들과의 교류까지 가능한 조금은 여유로운 삶의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통계 속평균값이 한 사람, 한 가정의 구체적인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숫자에 가려진 실제 은퇴부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62살, 아내는 60살. 남편은 몇 해 전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퇴직했고, 아내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한 전업주부입니다. 지금은 그동안 모아온 저축액과 아내의 소소한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 관악구에 26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출금은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슬아이 자녀 한 명도 이제는 독립하여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노후의 표본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부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들의 일상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아내가 먼저 잠에서 깹니다. 부엌으로 나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커피 메이커에서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홈쇼핑 채널을 보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낙입니다. 8시쯤 남편이 일어나면 부부의 아침 식사가 시작됩니다. 식탁은 단출합니다. 각자 사과 1개와 따뜻한 누룽지, 그리고 김치 같은 밑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영양제를 나누어 먹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남편의 발걸음은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읽고 저렴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전을 보냅니다. 북적이지 않고 조용한 도서관의 분위기가 그는 참 좋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 아내는 집안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전화로 안부를 나누거나 유튜브로 건강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는 날이 많습니다. 남편은 도서관 근처에서 간단히 해결하거나 집에 돌아와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그날그날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오후가 되면 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운동에 나섭니다. 이는 하루 일과 중 절대 빼놓지 않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남편은 아파트 뒷길을 따라 걷고 아내는 조금 떨어진 공원에서 유행하는 맨발 걷기를 하며 건강을 다집니다. 남은 오후 시간은 각자의 몫입니다. 아내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고 남편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각자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합니다. 하지만 메뉴는 주로 집 근처의 저렴한 냉동 삼겹살집이나 칼국수집 혹은 김밥집입니다. 경조사도 빼놓을 수 없는 지출 항목입니다. 남편은 한 달에 2-3번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보통 5만 원, 관계가 깊으면 10만 원 정도를 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부의 한 달 생활비 내역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먼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요금을 합쳐 한 달 평균 약 25만 원이 지출됩니다. 통신비는 부부의 휴대전화 요금과 집 인터넷 요금을 합쳐 월 1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로 월 25만 원 정도를 내고 있고 별도로 가입한 민간보험료로 총 40만 원을 지출합니다. 여기에는 부부와 자녀의 실손보험료, 그리고 부부의 암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는 특히 젊었을 때 가입해둔 실손보험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돈만 나가는 것 같아 아까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병원 갈 일이 잦아지니 이만큼 든든한 방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출은 줄이더라도 보험만큼은 꼭 유지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보험료로 65만 원이 나갑니다. 기부금과 경조사비도 있습니다. 월 평균 30만 원 내외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항목을 모두 합치면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은 약 130만 원입니다. 이제 매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지출 항목입니다. 첫째는 식비입니다. 부부는 하루 세 끼 대부분을 집에서 해결합니다. 고기를 즐겨 먹는 편도 아니고 채소나 반찬거리는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동네 시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앞서 말한 한 달에 두어 번 하는 저렴한 외식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월식비는 평균 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둘째는 의료비입니다. 아내는 만성질환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고 남편은 특별한 지병은 없지만 치과 치료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치과 비용은 한 번 갈 때마다 목돈이 들어가는 터라 부담이 큰 편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비용과 혈압, 관절 관련 약값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 달 평균 30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비입니다. 자가용이 있기는 하지만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거의 운행하지 않고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 등 기본적인 유지비를 감안하여 한 달 교통비는 약 2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 여가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활동은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영화관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국민 영화가 나왔을 때나 한 번씩 찾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쓰는 비용은 월 약 5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 외에 생활용품이나 의류, 미용실 비용 등 꼭 필요하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기타 생활비로 평균 20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 지출 비용은 대략 1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적으로 생활하려 노력해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만난 지인에게 밥이나 차를 사야 할 때, 찾아온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줘야 할 때, 혹은 낡은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할 때를 대비한 비용입니다. 매달 30만 원 정도는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용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정비 130만 원, 변동비 160만 원, 예비비 30만 원, 총합은 320만 원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적정 생활비 336만 원보다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나름의 원칙도 세웠습니다. 한 달 외식은 2번까지만 한다. 생활용품은 가성비 좋은 소모품 위주로 구매한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한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은퇴자가 희망하는 적정 생활비 안에서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부에게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60대에 들어선 아직은 한창 젊은 나이,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사회활동도 하고 싶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가끔은 분위기 좋은 맛집에서 식사도 하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싶은 욕구가 불쑥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지출을 하려면 아주 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솟아나는 소비의 욕구를 애써 억눌러야 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진다고 합니다. 적정 생활비라는 말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마다 성향과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평균이라는 하나의 잣대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불안감의 근원에는 더 이상 고정 수입이 없다는 현실이 크게 작용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쌓아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는 생활입니다. 줄어드는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큰 돈도 아닌데 무언가를 사고 나면 내가 왜 이 돈을 썼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그런 후회를 하는 자기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고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편찮아지시기라도 하면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남편은 최근 친구 아버님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치료비뿐만 아니라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 간식비, 그리고 간병비를 아끼기 위해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며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푸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부부의 근심은 깊어만 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적정 생활비라는 숫자 안에는 살면서 갑작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큰 사건들에 대한 비용이나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가치는 빠져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은 조언을 쏟아냅니다.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3층 연금을 쌓아야 하며 사전에 세운 예산 안에서 철저히 생활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은퇴 후에 갑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조언들이 내 인생의 후반전은 돈의 노예 혹은 꼼꼼한 회계 장부 담당자로 살아가라는 뜻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또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의 이막은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리는 시간이 아닌 풍요로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신가요? 공원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산책,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독서, 혹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떠나는 소박한 여행. 이 평화로운 그림 뒤에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의 돈이 있어야 충분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2024년 통계청은 대한민국 부부가 은퇴 후 적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월 33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월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실제 은퇴한 60세 이상 부부 가구의 지출 내역과 생활 만족도,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240만 원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존의 선이고 336만 원은 가끔의 문화생활이나 지인들과의 교류까지 가능한 조금은 여유로운 삶의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통계 속평균값이 한 사람, 한 가정의 구체적인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숫자에 가려진 실제 은퇴 부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62살, 아내는 60살. 남편은 몇 해 전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퇴직했고, 아내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한 전업주부입니다. 지금은 그동안 모아온 저축액과 아내의 소소한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 관악구에 26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출금은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슬아이 자녀 한 명도 이제는 독립하여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노후의 표본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부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들의 일상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아내가 먼저 잠에서 깹니다. 부엌으로 나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커피 메이커에서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홈쇼핑 채널을 보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낙입니다. 8시쯤 남편이 일어나면 부부의 아침 식사가 시작됩니다. 식탁은 단출합니다. 각자 사과 1개와 따뜻한 누룽지, 그리고 김치 같은 밑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영양제를 나누어 먹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남편의 발걸음은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읽고 저렴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전을 보냅니다. 북적이지 않고 조용한 도서관의 분위기가 그는 참 좋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 아내는 집안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전화로 안부를 나누거나 유튜브로 건강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는 날이 많습니다. 남편은 도서관 근처에서 간단히 해결하거나 집에 돌아와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그날그날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오후가 되면 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운동에 나섭니다. 이는 하루 일과 중 절대 빼놓지 않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남편은 아파트 뒷길을 따라 걷고 아내는 조금 떨어진 공원에서 유행하는 맨발 걷기를 하며 건강을 다집니다. 남은 오후 시간은 각자의 몫입니다. 아내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고 남편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각자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합니다. 하지만 메뉴는 주로 집 근처의 저렴한 냉동 삼겹살집이나 칼국수집 혹은 김밥집입니다. 경조사도 빼놓을 수 없는 지출 항목입니다. 남편은 한 달에 2-3번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보통 5만 원, 관계가 깊으면 10만 원 정도를 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부의 한 달 생활비 내역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먼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요금을 합쳐 한 달 평균 약 25만 원이 지출됩니다. 통신비는 부부의 휴대전화 요금과 집 인터넷 요금을 합쳐 월 1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로 월 25만 원 정도를 내고 있고 별도로 가입한 민간보험료로 총 40만 원을 지출합니다. 여기에는 부부와 자녀의 실손보험료, 그리고 부부의 암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는 특히 젊었을 때 가입해둔 실손보험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돈만 나가는 것 같아 아까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병원 갈 일이 잦아지니 이만큼 든든한 방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출은 줄이더라도 보험만큼은 꼭 유지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보험료로 65만 원이 나갑니다. 기부금과 경조사비도 있습니다. 월 평균 30만 원 내외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항목을 모두 합치면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은 약 130만 원입니다. 이제 매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지출 항목입니다. 첫째는 식비입니다. 부부는 하루 3끼 대부분을 집에서 해결합니다. 고기를 즐겨 먹는 편도 아니고 채소나 반찬거리는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동네 시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앞서 말한 한 달에 2번 하는 저렴한 외식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월식비는 평균 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둘째는 의료비입니다. 아내는 만성질환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고 남편은 특별한 지병은 없지만 치과 치료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치과 비용은 한 번 갈 때마다 목돈이 들어가는 터라 부담이 큰 편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비용과 혈압, 관절 관련 약값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 달 평균 30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비입니다. 자가용이 있기는 하지만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거의 운행하지 않고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 등 기본적인 유지비를 감안하여 한 달 교통비는 약 2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 여가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활동은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영화관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국민 영화가 나왔을 때나 한 번씩 찾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쓰는 비용은 월 약 5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 외에 생활용품이나 의류, 미용실 비용 등 꼭 필요하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기타 생활비로 평균 20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 지출 비용은 대략 1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적으로 생활하려 노력해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만난 지인에게 밥이나 차를 사야 할 때, 찾아온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줘야 할 때, 혹은 낡은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할 때를 대비한 비용입니다. 매달 30만 원 정도는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용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정비 130만 원, 변동비 160만 원, 예비비 30만 원, 총합은 320만 원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적정생활비 336만 원보다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나름의 원칙도 세웠습니다. 한 달 외식은 2번까지만 한다. 생활용품은 가성비 좋은 소모품 위주로 구매한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한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은퇴자가 희망하는 적정 생활비 안에서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부에게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60대에 들어선 아직은 한창 젊은 나이,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사회활동도 하고 싶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가끔은 분위기 좋은 맛집에서 식사도 하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싶은 욕구가 불쑥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지출을 하려면 아주 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솟아나는 소비의 욕구를 애써 억눌러야 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진다고 합니다. 적정 생활비라는 말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마다 성향과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평균이라는 하나의 잣대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불안감의 근원에는 더 이상 고정 수입이 없다는 현실이 크게 작용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쌓아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는 생활입니다. 줄어드는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큰 돈도 아닌데
무언가를 사고 나면 내가 왜 이 돈을 썼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그런 후회를 하는 자기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고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편찮아지시기라도 하면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남편은 최근 친구 아버님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치료비뿐만 아니라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 간식비, 그리고 간병비를 아끼기 위해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며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푸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부부의 근심은 깊어만 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적정 생활비라는 숫자 안에는 살면서 갑작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큰 사건들에 대한 비용이나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구에 대한 가치는 빠져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은 조언을 쏟아냅니다.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3층 연금을 쌓아야 하며 사전에 세운 예산 안에서 철저히 생활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은퇴 후에 갑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조언들이 내 인생의 후반전은 돈의 노예 혹은 꼼꼼한 회계 장부 담당자로 살아가라는 뜻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또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의 이막은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리는 시간이 아닌 풍요로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신가요? 공원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산책,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독서, 혹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떠나는 소박한 여행. 이 평화로운 그림 뒤에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의 돈이 있어야 충분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2024년 통계청은 대한민국 부부가 은퇴 후 적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월 33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월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실제 은퇴한 60세 이상 부부 가구의 지출 내역과 생활 만족도,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240만 원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존의 선이고 336만 원은 가끔의 문화생활이나 지인들과의 교류까지 가능한 조금은 여유로운 삶의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통계 속평균값이 한 사람, 한 가정의 구체적인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숫자에 가려진 실제 은퇴 부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62살, 아내는 60살. 남편은 몇 해 전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퇴직했고 아내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한 전업주부입니다. 지금은 그동안 모아온 저축액과 아내의 소소한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 관악구에 26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출금은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슬아이 자녀 한 명도 이제는 독립하여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노후의 표본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부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들의 일상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아내가 먼저